제가 맞춰볼까요? 당신은 만약 그 비밀을, 즉 눌러야 할 그 마법의 버튼들을 알게 되면 그가 마침내 당신을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진짜로. 그의 욕망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라고. 그의 열정이 당신 내면의 그 조롱하고 아픈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당신 자신에게조차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그 공허함으로. 남자들이 침대에서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나요? 제가 말해주죠. 하지만 당신이 기대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거짓말할 때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스스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낸 락화를 연기할 때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편하고 예측 가능하고 당신의 욕망이 그들의 편안함을 방해하지 않을 때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그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흉내낼 때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포기할 때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들은 당신의 진정한 힘, 당신의 무서운 깊이, 당신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모순을 원했나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일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 모든 독특하고 복잡하고 불완전한 아름다움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칼 융은 이것이 우리의 주된 력설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찾으면서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 즉 우리의 진정성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거짓과 가식의 플라스틱으로 친밀함의 신전을 지으려 합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에게 5가지 예와 5가지 아니오의 목록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들어본 중 가장 위험한 목록이 될 겁니다. 5가지 아니오는 당신이 매일 관계를 위한 비타민이라고 생각하며 복용하는 5가지 달콤한 독입니다. 그리고 5가지 예는 당신의 모든 용기를 요구하는 5가지 쓴 약이지만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생애 처음으로 환상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열정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여기 있고 이 비디오를 끄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어떤 부분이 거짓말에 지쳤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각오를 하세요. 제1부 5가지 아니오. 공허함으로 이끄는 길. 신전을 짓기 전에 땅을 개간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을 초대하기 전에 그것을 독살하는 모든 것, 침실이라는 신성한 공간을 드라마의 무대, 전쟁터 또는 대기실로 만드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사랑이나 열정으로 착각하는 무의식적인 패턴들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내면의 상처가 드리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니오 한 번, 쇼, 관객을 위한 연기. 당신은 이 상태를 알 겁니다. 당신의 의식이 2개의 흐름으로 나뉠 때 말이죠. 하나는 참여하고 다른 하나는 관찰합니다. 당신은 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출합니다. 당신은 그의 반응을 살피고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제대로 움직이는지, 목소리가 충분히 열정적으로 들리는지 평가합니다. 당신은 이상적인 연인의 역할을 연기합니다. 영화, 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환상에서 짜깁기한 이미지 말이죠. 당신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분열은 엄청난 불안의 원천입니다. 당신은 마치 아무도 선언하지 않은 시험을 치르는 것 같고 떨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사는 집이 아니라 역할을 위해 입은 의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상이든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조이고 쓸립니다. 그런 공연 후에 당신은 단지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속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신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진 박수갈채와 함께 홀로 남겨지지만 마음속에는 침묵과 냉기만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연기를 멈춘다면 가장 끔찍한 일은 무엇일까요? 만약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모습, 서투르고 불완전한 모습을 본다면요? 그 뒤에 있는 두려움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면만을 사랑할 수 있고 당신의 진짜 얼굴은 사랑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폭정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페르소나는 우리의 사회적 가면이며 그 주된 임무는 적응입니다. 하지만 적응이 진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에서 주된 목표가 될 때 재앙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이상적인 란인이라는 페르소나는 완벽할 수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형이지 살아있는 랄메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가 아무리 무의식적이더라도 항상 이 차이를 느낍니다. 그는 형태에 감명받을 수는 있지만 본질에는 닿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가 메아리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원천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그가 당신 영혼의 성소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응접실에 초대되었다는 것을로? 슈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 이에서는 미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진정한 친밀함은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아니오 2번, 결핍에서 오는 사랑. 이 패턴은 더 미묘하고 교활합니다. 그것은 깊은 사랑과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열정으로 이장합니다. 이것은 섹스가 상호적인 나눔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얻으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되는 상태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확인, 당신의 가치에 대한 증명,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당신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 합니다. 이 에너지는 거의 흡혈귀적인 성격을 띱니다. 당신은 그에게서 생명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 안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당신의 산소가 되고 그것이 없을 때 당신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감정 시스템은 그의 기분, 그의 전화, 그의 시선에 의존하는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려는 원형적인 굶주림이지만 이 굶주림이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굶주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와 암묵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몸을 줄 테니 당신은 나에게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절망의 거래입니다. 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굶주림을 느낍니다. 원해지는 것과 필요해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욕망은 영감을 주고 날개를 달아줍니다. 필요는 짐이고 의무이고 무거움입니다. 남자가 당신이 공기처럼 자신에게 생명에 필수적이라고 느낄 때 그는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의 개념을 통해 설명했을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부재로 인한 뻥 뚫린 공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공허함을 채워줄 역할을 투사합니다. 남자는 더 이상 그냥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자존감의 원천, 애로움으로부터의 구원, 당신의 마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친밀한 관계는 한 번의 복용량을 얻는 수단으로 변합니다. 이런 상태의 에너지적 특징은 블랙홀입니다. 그것은 방출하지 않고 빨아들입니다. 조만간 그는 지칠 겁니다. 그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거리를 둘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똑같은 공허함과 함께 남게 되지만 이제는 거절의 고통이 더해질 겁니다. 당신이 관계에 뛰어들면서 그 관계가 당신을 변화시키고 치유해주기를 얼마나 많이 바랐는지 기억해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빈털터리로 남았나요? 진정한 친밀함은 오직 두 온전한 사람이 굶주림이 아닌 풍요로움에서 서로에게 다가갈 때만 가능합니다. 아니오 3번, 통제, 권력의 환상.
이것은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쥐려는 욕망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속도, 시나리오, 파트너의 반응을 통제하려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경험과 자신감의 표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통제는 두려움의 자식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노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삶 자체의 원초적이고 비합리적인 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본성적으로 여성의 에너지는 물의 에너지입니다. 유동적이고 적응력이 있고 모든 곳에 스며들고 혼돈스럽습니다. 남성의 에너지는 구조, 즉 강독의 에너지입니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녀는 자신의 물의 본성을 버리고 경직되고 빌려온 구조를 택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강의 댐을 쌓고 강은 고인 늪으로 변합니다. 생명이 사라집니다. 살아있는 멸종의 흐름 대신 치밀하게 계산되고 예측 가능하며 죽은 의식이 자리 잡습니다. 만약 흐름이 자유롭게 흐른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나요? 당신의 어떤 부분을 풀어놓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황홀경을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자신에 대한 통제력 상실처럼 보이기 때문일까요? 역설은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당신이 동시에 갈망하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 황홀경을 확실하게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과대해진 자아가 무의식의 태양에 대항하는 반란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자아는 질서, 예측 가능성, 보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열정, 진정한 친밀함은 항상 혼돈 속으로, 미스터리 속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서의 춤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라성은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바닥의 사각형을 그리고 파트너가 그 위를 걷도록 강요합니다. 그런 친밀함은 묵은 상태가 되고 기계적이 되며 마법이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즉흥성, 놀라움, 신성한 광기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통제에 직면한 남자는 자신을 파트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획 속에 있는 대상으로 느낍니다. 그의 본능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는 억압됩니다. 그는 속박감을 느낍니다. 자유와 굴복의 장소가 되어야 할 공간이 비록 금으로 도금되었을지라도 쇠장으로 변합니다. 통제는 삶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위험을 피하려다 보면 삶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아니요 4번, 두려움의 침묵, 자신에 대한 배신. 이것은 아마도 착한 소녀들이 빠지는 가장 흔하고 가장 파괴적인 패턴일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침묵할 때, 무언가를 원하지만 요청하기를 두려워할 때,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해도 미소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할 때, 매번의 그런 침묵은 작은 배신, 작은 죽음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사기 위해 자신의 살아있는 부분, 자신의 충동, 자신의 진실을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양호는 이 빚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말하지 않은 모든 단어는 당신이 마음 주위에 쌓는 벽의 벽돌입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예의라는 감옥의 산채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공기는 말하지 못한 원망, 이루지 못한 소망,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조롱한 증오로 탁해집니다. 당신의 몸은 이 조롱한 전쟁의 전쟁터가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통증, 뭉침, 질병들은 종종 당신이 침묵시킨 당신 영혼의 비명입니다.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당신이 입 밖에 내기 두려워하는 그 진실을 소리칩니다. 매번 당신이 자신에 대한 이 작은 배신을 저지를 때마다 융의 말에 따르면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감정을 억압하는 우리 인격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지하실에 쌓아 점점 더 독성이 강해집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은 아니오는 깊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표현하지 않은 욕망은 무관심과 성욕 상실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치기 시작합니다. 침묵하는 여자 곁에 있는 남자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불안, 수동적인 공격성, 진정한 접촉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는 그녀의 예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가 확고한 아니오를 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아니오는 침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이 가진 가장 에로틱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진실을 말하세요. 아니오 5번, 구원자 투사,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남자에게서 파트너가 아닌 아버지, 신, 구루를 찾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문제에서 그녀를 구해줄,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줄, 그녀의 삶의 의미를 불화해줄 사람 말이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자신의 모든 내면의 힘과 행복에 대한 책임을 넘깁니다. 이 패턴은 종종 깊은 어린 시절의 상처, 즉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라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잉의 푸엘라 아에테르나, 즉 영원한 소녀로 성장을 거부하고 그녀를 팔에 안아줄 파테르, 즉 전능한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해 보이지만 둘 다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함정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피하고 그는 동등한 사람과의 만남을 피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왕관을 넘겨주고 나중에는 그가 그녀를 여왕이 아닌 신하처럼 대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연합은 정체될 운명입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발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에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자신의 약점, 자신의 취약성을 몰아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모류의 구원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 다 온전해질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융은 이것을 위화적인 자세, 즉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 개성화라는 주요한 삶의 과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자가 구원자라는 원형을 남자에게 투사할 때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관계에서의 친밀함은 두 동등한 존재의 만남이 아니라 이존적인 아이와 전능한 부모의 융합입니다. 어떤 필멸의 남자도 그런 투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자의 역할이 그에게 아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곧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됩니다. 그는 이 책임감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그런 역학은 여자 자신에게도 위험합니다. 자신의 힘을 포기함으로써 그녀는 완전히 취약해집니다. 만약 구원자가 떠나면 그녀의 세계는 무너질 것이고 그녀는 단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소멸된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이임했기 때문입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아니오는 구원자를 찾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하세요.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영웅이 되세요. 그래야만 당신은 보호자가 아닌 영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2부 5가지 연금술을 창조하는 길. 우리는 가식, 결핍, 두려움의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개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전의 기초를 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5가지 예는 저녁 한때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내면 작업을 통해 길러지는 영혼의 자질입니다. 이것은 잉이 말한 바로 그 개성화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섹스를 육체적인 행위에서 연금술적인 이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한 번, 진정성, 자기 자신이 될 용기. 슈가 가면이라면 진정성은 영혼의 맨얼굴입니다. 그것은 순간 속에서 바로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용기입니다. 지치고, 부드럽고, 서투르고, 야생적이고, 취약하고, 소리내고, 침묵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완벽함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엄청난 해방입니다. 이 길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당신이 추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부분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당신의 이상적인 이미지가 아닌 진짜 당신을 선택하는 것 말이죠. 진정성은 결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숨기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진실되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파트너에게도 진실되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자신에게 불완전함을 허락할 때 당신은 그에게도 완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당신은 단지 인간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이한입니다. 잉의 관점에서 진정성은 그림자의 통합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을 착한 소녀와 나쁜 소녀로 나누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분노, 슬픔, 기이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진정으로 기쁘고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억압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생명력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합니다. 친밀한 공간에서 이것은 자신에게 온전히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성은 당신이 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직접적인 연장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매력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만약 그 자신도 온전함을 추구한다면 본능적으로 이상적인 그림이 아닌 살아있는 에너지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짜 세계로의 초대입니다. 이 두 번, 풍요, 충만함에서 오는 사랑. 이것은 결핍의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파트너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 온 여자의 상태입니다. 그녀의 원천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삶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사랑은 넘쳐 흐릅니다. 이 풍요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길러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의식적으로 돌봄으로써 길러집니다. 침묵 속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과정의 즐거움 외에는 목적이 없는 창조 활동을 통해, 자랑과의 연결을 통해, 다른 여성들과의 우정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따름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우물을 스스로 한 방울 한 방울씩 채웁니다. 그러면 그녀의 성은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그녀의 넘쳐나는 생명력 있는 영혼이 말하는 언어 중 하나가 됩니다. 그녀는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분수와 같고 반면에 결핍 상태의 여자는 오직 빨아들일 수만 있는 배수관과 같습니다. 풍요의 에너지는 따뜻하고 빛나며 베푸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 이 상태를 융은 자기, 셀프의 현현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우리 내면의 중심, 온전함의 원형 말이죠. 여성이 자신의 자기와 연결될 때 그녀는 다른 반쪽을 찾는 반쪽이기를 멈춥니다. 그녀는 이미 온전합니다. 그녀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우주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녀의 친밀함은 굶주린 충동이 아니라 풍성한 축제입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매달리지 않고 그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행복은 그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면의 자유가 그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런 여자 곁에 있는 남자는 자신을 기부자나 자원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 영혼의 향연에 초대된 기빈처럼 느낍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가 줄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입니다. 블랙홀이 아닌 태양이 되세요. 예 3번, 현존, 신성한 지금. 통제가 현실을 자신의 계획에 복종시키려는 시도라면 현존은 순간의 현실에 대한 경건한 굴복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침묵하고 내면의 비판가는 잠이 듭니다. 감각, 호흡, 피부의 온기, 두 심장의 리듬만이 남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치유적인 주의력의 질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완전히 한존할 때 당신은 그에게 가장 희귀한 선물, 즉 당신의 분열되지 않은 순수한 에너지의 선물을 줍니다. 이 공간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랑스러운 관심의 빛 속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깊은 명상과 같지만 둘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만한 관심의 문화에 대한 의식적인 반란 행위입니다. 당신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전화를 끕니다. 당신은 침실 문 밖의 일, 청구서,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을 남겨둡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이 순간을 번잡함이 접근할 수 없는 신성한 사원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훈련하고 과거와 미래를 헤매는 마음을 몸으로 현재의 순간으로 되돌리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융에게 이것은 의식적인 자아가 겸손하게 물러나고 몸과 무의식의 지혜가 전면에 나서도록 허락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자신의 몸에 대한 신뢰. 적이 아니라 공동 창조자인 파트너에 대한 신뢰. 이 순간 당신들을 통해 펼쳐지는 삶 자체에 대한 신뢰. 현존할 줄 아는 라자는 다른 차원으로의 관문이 됩니다. 그녀 곁에서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녀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침묵도 듣습니다. 그녀는 만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에너지도 느낍니다. 그런 여자 곁에서 남자는 마침내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증명하거나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현존은 그에게도 진짜가 되도록 초대합니다. 세 번째 예는 당신의 완전하고 분열되지 않은 관심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 산만한 세상에서 가장 큰 사치입니다. 이에 4번, 주권, 자신의 세계에 대한 지배력. 이것은 두려움의 침묵과는 반대되는 양원의 자질입니다. 주권은 공격성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 자신의 경계, 자신의 욕망에 대한 조롱하고 깊고 흔들림 없는 알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 왕국의 여왕인 여자입니다. 그녀의 경계는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두려움에서 쌓는 벽이 아닙니다. 그녀의 경계는 가득 찬 강의 맑은 강둑입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사랑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힘과 방향을 주어 원망과 말하지 않은 것들의 늪으로 넘쳐 흐르지 않게 합니다. 그녀의 아니오는 남자를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에게 충실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것은 공격성이나 원망의 기운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롱하고 명확하며 최종적입니다. 그것은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간의 순수성과 온전함을 보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 여자의 에너지는 수정처럼 맑습니다. 거기에는 숨겨진 동기, 이중적인 의미, 수동적인 공격성이 없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확성은 절대적인 안전을 창출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통합된 아니무스의 표시입니다. 아니무스는 여성 영혼의 남성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이 통합될 때 그것은 그녀의 내면의 기둥, 명확한 사고, 결단력, 그리고 그녀의 경계를 보호하는 능력이 됩니다. 주권적인 여성은 아니오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예는 믿을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그녀가 예라고 말할 때 남자는 그것이 두려움이나 예에서 비롯된 양보가 아니라 진실되고 의식적이며 자유로운 동의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그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조롱이 원망을 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자신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녀는 그를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계를 침범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의 경계를 침범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둘 다 상처받을 두려움 없이 취약해질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안전의 공간을 만듭니다. 네 번째 예는 당신의 왕관입니다. 그것을 위험 있게 쓰세요. 이에 5번, 알아봄, 두 영혼의 만남.
이것이 정점입니다. 이것이 구원자 투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알아봄은 파트너에게서 기능, 연인, 남편, 구원자, 이나 자신의 투사를 위한 스크린이 아닌 다른, 별개의 온전한 우주를 보는 능력입니다. 그 모든 복잡성, 빛, 그리고 어둠과 함께 말이죠. 이것은 지금의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될 수 있는 잠재력, 이대한 영혼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림자도 당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온전함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이해하며 그의 단점과 함께 그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연금술사들이 히에로스 가모스, 즉 신성한 결혼이라고 불렀던 최고의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안에서 신성한 불꽃, 즉 임하고 대의를 보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호불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상호 증언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그의 영혼을 볼 때 그것은 그가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가 당신의 것을 볼 때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친밀함은 영적인 실천, 공동 성장과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개성화의 열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길을 걸어왔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보완해 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를 바라보며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는 다른 여행자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길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알아봄에서 태어난 친밀함은 두 주권자, 두 세계의 만남입니다. 그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삼키는 융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명입니다. 당신들은 서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공동의 춤이 제3의 것, 즉 아름답고 새로운 것을 낳기 때문에 함께 있기를 선택합니다. 당신들은 서로를 구하지 않고 서로의 힘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예는 그를 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당신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에 대한 당신의 필요가 아니라 그 자신을 말이죠.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단순하고 거의 저속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침대에서 뭘 좋아할까? 그리고 우리는 유일하게 가능하고 깊은 대답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가 남자가 아니라 소년이 아니라면 자신을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는 온전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진정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풍요 속에서 사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삶에 현존하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세계의 여왕인 여자를 좋아합니다. 보이나요? 질문은 전혀 그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침실은 별개의 구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삶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당신이 친밀한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당신은 역할을 연기하나요? 아니면 당신의 진실을 사나요? 당신은 공허함을 채우려 하나요? 아니면 풍요로움을 나누나요?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통제하나요? 아니면 신뢰에서 굴복하나요? 당신은 침묵하나요? 아니면 말하나요? 당신은 구원을 찾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구하나요? 진정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성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의 발산입니다. 그것은 길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내면의 작업의 결과로 당신 안에서 피어난 꽃의 향기입니다. 이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울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보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로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 즉 당신 자신의 영혼으로의 여정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을 적절한 시기에 찾았다면,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말에 반응하여 그것들 안에서 자신의 말하지 않은 속삭임을 알아차렸다면,
만약 당신이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부름을 느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 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비디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자신에게로 가는 길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지식이 자라도록 하세요. 아마도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있는 다른 여성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세요. 댓글을 남겨 당신이 자신 안에서 알아차린 아니오와 당신의 등대가 된 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라.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계속하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각각의 이런 행동은 단지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그것은 우주에 대한 당신의 선언입니다. 나는 준비됐어. 나는 나를 선택해. 나는 깊이를 선택해. 나는 진정성을 선택해. 그리고 여자가 그런 선택을 할 때 온 우주가 그녀를 향해 달려옵니다.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단지 더 나은 섹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온전한, 자유로운,